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7월 둘째 주 테슬라 주간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7월 11일에 보도하기를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8월 8일에서 10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는데요. 연기하는 이유는 로보택시 디자인의 일부를 다시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주가 조정이 오긴 와야 될 것 같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꼴이라고 봅니다. 해당 날짜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벤트 날짜가 밀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조정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줍줍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가 폭락이 걱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에 변화가 왔죠. 6월 근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드디어 물가가 잡히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그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증시는 오를 수 있고 테슬라는 지금 한번 금리 내린다고 해서 크게 전기차 판매량이 달라지진 않겠으나 큰 흐름에서 본다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탄탄한 2분기 실적이죠. 7월 23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EPS가 0.59달러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리 골드버그가 이번 7월 2일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하기로는 예상 난갭 EPS가 0.64달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높게 점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예상치 상회로 인해 다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매출과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요. 레리 골드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매출 비중이 2분기에 13.7%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마진은 자동차보다 좋아서 그로스 프로핏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 실적 발표에서 숫자가 찍히게 된다면 월가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내년에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공되면 더하겠고요. 여기서 끝나면 걱정이 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도 밝아요. 7월 12일부터 모델3 롱레인지 RWD 모델이 미국에서 7,500달러 세금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서 3분기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모델3 판매 흐름을 점검해 볼게요. 1분기에는 프리먼트 공장이 모델3 퍼포먼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죠.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지연되면서 모델3 판매량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보통 모델3가 미국에서 분기별로 5에서 6만 대씩 팔려야 되는데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 생산을 못하면서 1분기에는 2만 대만 팔렸거든요. 이 줄어든 3만 대가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었죠. 월가 예상치 41만 대를 훨씬 못 미치는 38만 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2분기에는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서 모델3 퍼포먼스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2분기의 중간 이후입니다. 즉 5월 중순, 거의 5월 말이 돼서야 이 모델3 퍼포먼스를 배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인도량 예상치를 가볍게 제쳐버렸죠. 그럼 이번 3분기에는 어떤가요? 3분기 초인 7월 중순부터 모델3 롱레인지 RWD 세금 공제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가격을 한번 보세요. 공제 후에 가격이 34,990달러예요. 모델3 퍼포먼스가 47,490달러인 것을 보면 훨씬 싸죠? 가장 최근에 세금 공제를 받게 됐던 그냥 모델3 롱레인지도 39,990달러인데 이것보다도 5,000달러, 한화로 600에서 700만원이 더 쌉니다. 이는 굉장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엄청날 겁니다. 더구나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중국 국영 기업이 모델 Y를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탐주의 리더십 하에 3분기에 기가 상하이에서 26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6만 대는 작년 4분기에 버금가는 수치로 근래 생산량을 보면 엄청난 생산량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3분기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7월 첫째 주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6,500대로 작년 3,200대에 비해 훨씬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출발은 좋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나라에서도 3분기 판매량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3분기 실적이 기대되지 않나요? 다만 문제는 유럽이죠. 유럽에서의 돌파구로서 테슬라는 영국에서 0%의 금리를 제공하여 판매량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국에서도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분기에서도 유럽에서 0% 금리를 제공했을 때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론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재라고 한다면 이탈리아에서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분기에 마감이 되어버려서 3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이탈리아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은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 3는 기가 상하이에서 전부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유럽에서 높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리튬 배터리 관련 소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튬 배터리 중 하나인 LFP 배터리가 중국에서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 51%나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전기차 원가 감소로 이어져서 테슬라에게 호재입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공급하는 리튬이 미국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칠레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26%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원재료를 공급받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입니다. 자동차에 좋은 소식 추가적으로 있었는데요. 사이버트럭이 6월에 10만 불 이상 되는 차량들 중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램프업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트럭 건설 현장에 대규모 철강이 공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미트럭은 25년 말에 생산을 시작해서 26년에 램프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서 호주에서 메가팩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억 5,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죠. 저번 영상에서 메가팩 가격을 15% 정도 낮췄다고 했는데 수요가 많음에도 가격을 낮추는 원인이 레리 골드버그에 따르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만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서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겠네요. 그리고 메가팩 수요는 무궁무진한 것이 현재 붐이 일고 있는 AI 투자가 이뤄질수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AI 인프라 투자에 1,000조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른쪽 아래 소식과 같이 중국의 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력 공급을 테슬라의 메가팩을 통해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 많아지겠죠.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30년 ESS의 전망치가 100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레스롭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면 40기가와트시이기 때문에 메가팩토리를 총 25개를 지어야 되는 수요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내년에 완공시키는 상하이 메가팩토리를 지으면 이제 겨우 25개 중 2개 완성한 겁니다. 에너지 성장성은 엄청날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재미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메가팩으로 인한 수익을 차량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만 보자면 메가팩이 자동차보다 마진이 높죠. 그래서 메가팩 1개를 팔면 차량 100대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레스롭이나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용량인 40기가와트시는 자동차 100만 대를 팔아서 버는 영업이익과 같다고 하는데요. 레스롭에서 판매한 에너지 배치량이 작년 14.7기가와트시에서 올해 남은 기간 풀캐파로 돌아갔을 경우 33기가와트시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18.3기가와트시가 올해 추가적으로 램프업되어 판매된 양이고 이는 차량 45만 대 인도량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다음으로 중국에서 FSD 로보택시 소식들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초로 폐쇄형 자율주행 테스트장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로보택시나 FSD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이 설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시에서 먼저 로보택시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진출할 판이 깔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서 중국에서의 FSD, 로보택시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엔 바이두 소식인데요. 이 기사를 요약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징에서 로보택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로보택시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여기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5월부터 우한에서 바이두가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내에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두가 판을 잘 깔아두면 테슬라가 나중에 더 좋은 기술력으로 진출할 때 매우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자, 이제 기타 소식들 빠르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테슬라 목표가가 각종 기관들에서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가에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기가 베를린 확장에 대해서 지난주 영상에서 승인됐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가 베를린에 삽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인을 지연시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공장을 독일에 지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으로 GM과 합작해서 멕시코에 전기차 충전소 1000개를 짓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중국 화웨이가 오른쪽 사진처럼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서 활용하려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년 테슬라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채용 공고를 늘리고 있고 머스크가 올해 말에 새로운 옵티머스 디자인은 특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도 인력 채용을 긴급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떨어진다고 겁먹지 마시고 더 떨어지면 줍줍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영상들 보니까 많이 떨어지면 205에서 210달러가 바닥일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